안녕하세요. 캔들피규어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현재 환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심사하고는 달리 앞으로 달러 강세가 될지 약세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달러 가치가 오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앞으로 달러의 가치의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쪽은 무슨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반대되는 쪽은 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양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어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며칠 이슈되고 있는 환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지수가 90 밑으로까지 떨어져서 현재 89점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시장에다가 꾸준히 돈을 푸는 정책인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도 현재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또 대규모의 주가 경기 부양책에다가 인프라 투자까지도 향후에 예정된 상황이라 달러 약세 흐름이 쭉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가파른 경기 회복세에 따라 유로화의 강세 흐름이 미국의 달러 가치를 더욱 약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최근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 약세 시대를 예측하는 의견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원화 강세가 일어나는 거니까 외국인의 유입도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힘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달러 약세 시대를 기대한 건데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의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다시 달러 흐름이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를 전망하는 부분은 쉽게 수긍이 되는데 달러 강세를 이야기하는 전망은 좀 새롭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갈리고 있는 양측 주장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향후 달러 약세를 주장하는 측은 어떤 이유와 무슨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달러 강세를 전망하는 측은 왜 그런 예측을 전망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와 근거를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은 제가 지금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건지 직접 듣고 판단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향후 달러 움직임이 더욱 약해질 거라고 보는 달러 약세를 예상하는 측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를 기준으로 보면 원화 강세를 전망하는 측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10 몇 원인데 1000원대든 그 이하든 지금보다 떨어질 거라고 보는 의견이네요. 그렇죠. 이런 시각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근거로는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미 연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로금리라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한동안은 계속 더 이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따른 재정 정책도 더 지속할 예정이니까 지금의 달러 약세 흐름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겠다는 관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원화 강세 흐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지난달 수치를 보면 수출 증가율이 45%가 넘게 증가할 정도로 수출이 호조되는 양상도 나오고 있고, 최근 경기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원화 강세 흐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원화 강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으로 외국인의 유입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자산을 사기 위해서라도 원화가 필요하게 되니까 결국 원화 수요가 늘어서 우리 원화가 더 강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이 헷갈리게 들리는 분들은 화면 상단에 이전에 환율에 대해서 말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안 보셔도 오늘 이야기 듣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직 미국이 많은 돈을 더 풀 거니까 달러 가치가 앞으로 낮아질 거다 예상하는 건데, 그 말은 반대로 원화 가치 상승을 예상한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원화 가치 상승을 예상할 때는 환 차익을 노리고 국내에 외국 투자금이 느는데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니까 원화 수요가 늘면서 원화 강세에 힘이 더 실린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거로는 과거 원달러 환율에서 보이던 어찌 보면 차트를 통한 기술적 평가인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쪽 주장에 따르면 환율이라는 게 장기적인 대세 흐름을 계속해서 추종해서 따르는 특징이 있는데,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원화 강세 흐름이 한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추세 흐름에 따라 향후 105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오를 거라고 보는 쪽은 근거가 뭡니까? 그럼 이제 향후 달러 가치가 강해질 거라고 보는 달러 강세를 예상하는 측의 그 주장을 들어볼 건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이쪽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근거로는 최근에 나온 중국의 위안화 흐름에서 그 기대를 가지고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중국은 자국의 내수 시장을 키우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위안화가 강해지는 흐름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였어요. 수출 시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위안화 가치가 낮은 게 좋겠지만 내수 시장에 무게를 둔다면 아무래도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나게 됐고요. 반대로 중국에서는 뚜렷한 경기 회복이 나타나게 되면서 위안화의 급격한 강세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래 되니 위안화가 세지면서 수입할 때 유리해진 것도 사실이고 내수 소비 진작에도 도움된 건 맞는데 반대로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버린 게 문제네요. 당장 수출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현상도 그렇고 이렇게 위안화가 강세되는 흐름도 조금씩 제어할 필요가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라는 데서 지난 2007년 이후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 예금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게 기존의 지급 준비율이 5%였는데 이걸 2%를 더 올려서 이제 7%까지 올리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은행이면 그게 국내 은행이든 외국 은행이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달러로 예금되는 모든 외화 예금에 대해서 기존보다 2%더 많은 규모의 돈을 은행들이 묶어두는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외화 지급 준비율을 올린 2%만큼 시중의 달러들이 금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얘긴데요. 그럼 그만큼의 달러 유동성이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마르게 되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위안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참고로 이 2%에 해당되는 금액이 200억 달러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 20조가 넘는 규모의 달러가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묶이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도 화면에 달러 위안 환율을 보시면 이런 발표가 나온 이후로 요 며칠 달러 위안 환율이 흔들리게 되면서 위안화가 금세 약세로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 가치 오르고 원화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그 근거 이야기를 하는데 위안화 약세 이야기는 왜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 위안화하고 동조해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높다 보니까 향후에 위안화의 이런 약세 흐름에 맞춰서 원화도 같이 약세로 흐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달러 강세를 전망하는 측의 두 번째 근거로는 향후에 나타날 미국의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환율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50% 정도인데 이걸 7월 4일인 미국의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기준으로 70%까지 접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하반기로 갈수록 기존의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가장 컸던 서비스업의 활동도 지금보다는 더 정상화돼서 활기를 띨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이렇게 미국에서의 서비스업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면 그만큼의 서비스업 일자리도 또 늘어나게 되고 임금이 상승하는 압력 역시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지금보다 일자리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참고로 올해 미국은 6% 중후반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경제 회복 속도가 계속 지속되고 백신 보급이 더욱 확대돼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비스업이 더욱 활기를 띠면 연말에는 4% 초반까지도 실업률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와 금리 인상 시점이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욱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향후에 나올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 의지가 시장에 노출되고 긴축 일정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미 연준의 이런 통화 긴축 의지에 맞게 시장에서도 달러 강세 흐름으로 반전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향후에 달러 강세를 전망하는 측에서는 중국 당국의 조치에 따라 위안화의 약세 흐름이 나오게 되니까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 원화 가치 역시도 같이 약세로 흘러서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향후 미국에서의 백신 보급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향후의 경기 활성화가 더 빨라지게 되면 그게 또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시점을 앞당기게 돼서 달러 강세를 유도하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양쪽의 근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에 수긍이 더 가는지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